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스 네 번째 시간으로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팩트 순간에 리니어 모멘텀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임펄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임펄스 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형 운동량 MV가 있을 때 선형 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면 이제 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이렇게 운동량으로 표현이 되면 이 선형 운동량의 차가 시간 t0에서 t까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가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을 이제 임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가 임펄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다면, 힘이 제로라면 요 좌변은 그대로 0이 돼서 우리가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임펄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기 시간에서 ti 시간까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주면 임펄스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벽에다가 공을 하나 던져보면 여기서 V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이 벽면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고 이때 입사각이 이제 알파면 그 이후에 알파 바의 각도로 이제 공이 튀어나가면서 속도는 V 바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이 벽면이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 방향의 속도는 충돌 전후에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시간에 따른 힘은 대략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 이 힘이 최대가 되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양쪽을 나눠보면 공이 압축되는 컴프레션 페이즈하고 압축됐던 공이 다시 반발되면서 살아나는 레스티튜션 페이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FC 햇이라고 표현하고 반발되는 부분의 충격량을 FR 햇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X축이랑 Y축 방향으로 운동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고 먼저 X축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X축 방향의 충격량으로 나타나고 Y축도 이러한 식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fx고 fx이고 여기는 fy 햇이죠.
그리고 벽면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격량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가 V로 벽면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Vx는 마이너스 V 코사인 알파가 되고 Vy는 V 사인 알파가 됩니다. 충돌하고 난 이후에 X축 방향의 속도는 V 바의 알파 코사인 알파 바가 되고 Vy 바는 V 바 사인 알파 바가 되죠. 그러면 1번식에서 Vy 바는 Vy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벽면에 공이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그 정보들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컴프레션 페이지에서는 공이 압축이 끝나는 시점에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량이 m 곱하기 0이 되고, 초기의 운동량을 빼주면 컴프레션의 충격량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발하는 구간에서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은 이제 속도 0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제 반발하는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FR과 FC의 관계를 요 새로운 변수 반발계수로 표현을 합니다. coefficient of restitution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FR과 FC를 FR 햇과 FC 햇을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 반발계수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임팩트를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상적인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입사되는 충격량하고 반사되는 충격량이 같죠. 그래서 이때는 반발계수가 1입니다. 그러면 이 벽면상에서 내가 V의 속도로 알파 입사각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이 각도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바라고 하면 이건 그대로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4번식을 보면 마이너스 mvx가 fc 해시고 fc 해시 fr 해시니까 그대로 mvx 바와 같아지죠. 따라서 vx 바는 마이너스 vx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충돌 후에 x방향의 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5번을 2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또 나중 속도는 초기 입사 속도랑 같다는 것, 그리고 반사각도 입사각이랑 같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이상적인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입사각 반사각 같게 놓고 입사 속도 반사 속도도 같게 놓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이디얼 플라스틱 임팩트인데요. 이때는 반발되는 충격량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하게 반발이 안 되는 거니까 내 압축만 하고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압축만 되는 요 반쪽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반발되는 충격량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렇게 V로 입사각 알파로 왔을 때 충돌 이후에는 이 벽면을 따라서 V 바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이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이때는 반발 계수가 0이죠. 그러면 다시 위에 4번 관계에서 Vx반은 V 코사인 알파 바가 돼서 0이 되고요. 그러면 알파 바는 이제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는 Vy 바만 남고 프릭션이 없는 벽면에 충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Y방향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V 사인 알파로 충돌 후에 Y축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네, 그러면 아이디어란 일래스틱 임팩트와 플라스틱 임팩트의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일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V의 속도로 알파 입사각으로 입사를 해서 알파 바의 반사각으로 V 바의 속도로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역시 4번 식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Vx 반은 2의 마이너스 MVx가 돼서 Vx 반은 마이너스 2Vx 이렇게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알파 반은 Vx 바분의 Vy 바니까 Y축은 속도가 유지되니까 Vy로 바뀌고 충돌 후의 X축의 속도는 마이너스 방금 구한 마이너스 2Vx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반발계수가 주어진 문제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조건이 주어지고 반발계수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역으로 이 식에서 이 관계로 풀면 이제 반발계수를 역으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면 이때는 이 위쪽 방향을 x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키퍽이 하나 있고 V의 속도로 가서 원점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고 알파로 입사돼서 이제 베타로 튀어나가죠. V 바의 속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알파를 45도라고 하고 베타를 30도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찰이 없는 벽이고요. 그럼 이때 충돌 후의 속도와 반발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우리가 마찰이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mv 바의 코사인 베타는 충돌 전에 mv 코사인 알파와 같죠. 그러면 v 바는 이렇게 돼서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v 4 하고 소거를 해주면 루트 3분의 2 v 이런 식으로 충돌 후의 속도가 구해지고, 이제 반발 개수를 구해보면 vx는 마이너스 v 사인 알파, vx 반은 v 바 사인 베타니까 반발 개수는 이렇게 구해서 이전에 구했던 값들을 넣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 선형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면 충격량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보면 컴프레션 페이즈하고 레스티튜션 페이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때 반발 개수라는 인자를 도입을 해서 세 가지 경우로 충돌을 분류를 했고, 아이디어란 일레스틱 충돌, 플라스틱 충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어딘가에 있는 파셜리 일레스틱 임팩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이용하면 충돌 전의 정보를 가지고 충돌 후의 속도를 안다거나 각도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충돌 전후에 정보가 다 있을 때 벽의 반발 계수를 계산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카이네틱스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